오늘은 자비도량 참법 제2권 두 번째 권을 했는데요. 자비도량 참법은 나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1권은 삼보에 귀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1권은 삼보에 귀의하는 귀의삼보. 귀의삼보가 1권 전체적으로 귀의삼보를 해서 의심을 끊고 단의, 참회, 의심을 끊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내부로 향하기보다는 밖으로 향하는 이 에너지가 더 커요. 마음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면 이게 발산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발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외부, 여기가 대상이면 대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눈으로 자꾸 봐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귀가 막 들리고 눈을 뜨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촉감으로 만져지고 바람이 불든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걷든 뭐 어떻게 하든 늘 느껴지잖아요. 촉감이 되어져요. 그리고 입으로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맛보고 그렇게 해서 대상을 항상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자꾸 딴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공부 마음대로 안 됐죠? 왜 안 됐겠어요? 마음을 딴 데 둬가지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 공부에게 책을 읽고 시험을 보고 이런 시험 공부하는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딴 데 마음을 두니까 산만해져.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맨날 점수가 예상보다 못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마음이 맑고 향기로워서 깨끗해서 늘 행복하길 원하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죠?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냥 행복해요?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도 법문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난 행복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이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돈 생각하면 힘들어지고요. 또 무슨 누구누구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요. 아들 자식 딸 자식 때문에 힘들고요. 뭐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딴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딴 데. 한 번씩 이제 그래도 법문을 들어서 여러분 행복해요? 그러면 난 행복해요. 이렇게 돌아오는 걸 알아.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 듣기 전에는 여기다 대고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신세 한탄이나 맨날 하고 지냈을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신세 한탄만 하고 막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신세 한탄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외부의 마음이 쏠려서 마음을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까 지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했던 그런 것입니다. 불교의 최고 목표는 뭐냐면 집 나간 마음 돌아오게 하기. 그리고 돌아왔으면 다시 나가지 않기. 아니 나갔더라도 그때는 달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집 나간 마음이 돌아왔어.
그 다음에 또 나가긴 하거든요. 나갈 때마다 대어 낳기, 성과 올리기. 그 말은 불교에서 성과 올린다는 게 뭐겠어요? 중생을 제도하기입니다. 돌아온 마음에 돌아왔더니 이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 행복해졌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졌어. 깨끗해졌어. 맑아졌어. 그러니 나가는 마음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이 자유로워졌으면, 그들이 행복해졌으면, 그들이 평온해졌으면 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이 모두 다 자타일시성불도, 자비희사, 무한한 자비와 연민, 그리고 함께 기뻐함, 그리고 이제 평등함, 박애, 뭐 이런 것들이 대상, 내가 미혹할 때는 대상이 나에게 번뇌가 됐고,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즐거움의 원인이 됐지만, 그 다음에 내가 철들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대상을 봤을 때는 우리 함께 불국토를 만들어요. 너도 붙여요. 나도 붙여요. 이렇게 이제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불합시다. 깨달음을 얻읍시다. 절에 갑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도 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절실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진짜 깨달음이란 게 뭔지, 내 본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본마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이게 이게 본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항상함을 가지고 있어요. 상이라고 해서 항상할 성자, 항상함을 가지고 있어요. 변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깨지지 않는 어떤 기쁨 이런 걸로 가득 찼어요. 무엇이 깨지지 않냐? 락. 기쁨이 깨지지 않아요. 항상해요. 즐거움과 기쁨이, 맑음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가 깨지지 않아요. 여기서 아라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예뻐지고 싶으면 예뻐질 수 있고요. 그리고 늙어지지 않으면 늙어지지 않을 수 있고, 윤회하지 않고 싶으면 윤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 이게 아예요. 된다니까요? 믿으라니까요? 제발 좀 믿어요. 돼요, 이게.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즐거우면서, 깨끗하면서, 맑고 향기로우며 즐거우면서,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이상적인 거죠.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본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래 되는데, 그게 잘 안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참법을 하게 되는데, 참법은 이 완벽하게 내 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길을 말아요. 그래서 참법에서 제시한 첫 번째 일권은 삼보에 귀하는 거예요. 딴 데 마음 가지 말라. 이 보고 듣고 대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연에 끌려다니지 말고, 건강에 끌려다니지 말고. 황룡사는 오세요. 끌려다니지 말아라. 삼보에 귀해라. 삼보라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잖아.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 요 앞에 부처님 계시죠? 저 뒤에 가르침 경전 있죠? 우리 스님들, 수행자들 있죠? 자, 이것은 이름이 그렇다.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팔만대장경, 또 스님들, 이런 것은 대표하는 상징이지, 진짜는 부처님이라고 읽고 마음이라고 본다. 스님들이라고 읽고 마음들이라고 본다. 경전이라고 읽고 마음이라고 본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가 어디 있냐? 나의 본래 마음 창고 안에 있다. 이걸 찾아야 해. 그래도 딴 데 보지 말고, 외부 대상에 보지 말고 삼보에 귀하라. 근데 이제 아무리 삼보에 귀해도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의심을 끊어야 돼요. 진짜 맞나? 이게 업식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외면으로 확산하는 에너지가 너무 커요.
탐욕과 성내 머리속음으로 너무 커 외부로 확산하는지 그걸 보고 업장이 두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내가 업장이 두터운 거는 돈 안 생기는 게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안 생겨서 업장이 두텁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업장이 두터운 거는 이렇게 그 외면으로 확산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보고도 이게 그런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맨날 밖에 보고 이렇다 저렇고 이렇쿵 저렇쿵 남자들은 이제 지지면만 보면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거기에 번뇌하고 여자들은 또 다른 걸로 번뇌하고 그러잖아요. 그 대상을 보고 이렇게 뭐죠? 뒷담하고 수다 떨고 불평불만하고 앉으면 남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각해. 이게 나빠 정말. 앉으면 남 얘기하는 아니 남 얘기를 좋게 하면 괜찮아요. 좋게 하면 앉으면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왜 저래 왜 저래 스님 왜 제 얘기는 좀 해도 괜찮아요. 스님은 왜 저래 저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누구는 왜 저래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 사람 입에 다 올라갔었어요. 여기 계시는 다 입에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도 남 입에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상에 매여 있으면 그래요. 빨리 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빨리 알아차려야 돼. 한참 얘기하다가 아니지 이러면서 빨리 삼보에 귀하고 의심을 끊고 참여를 해야지 삼보에 더 귀할 수 있죠. 오늘 2권 했습니다. 2권은 발보리심이죠. 발보리심. 2권 전체는 발보리심이에요. 이거는 이게 내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크게 내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약간 위법망구, 법을 어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법을 해가지고 맹구가 된다는 게 아니고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지신기명내 생명을 다하여서 부처님께 귀한다. 이게 위법망구예요. 내 몸이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이것이 님 향한 일편단심은 부처님 향한 일편단심 어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몸이 죽고 진토이 되고 가루가 되어도 또 하고 또 깨달음을 위해서 또 중생을 위해서 또 불법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나? 별 관심 없나요? 관심을 좀 가지. 1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제발 이것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자고 스님이 하고 그럼 여러분들도 하고 누구도 하면 이게 흐름이 돼서 대세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게 대세이긴 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엄마들이 절에 다닐 때 큰 스님들이 성철 스님이 계시고 망공 스님이 계시고 어떤 큰 스님들이 계실 때는 큰 스님 법문하실 때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심지어 스님 그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들은 야 우리 아들이 정말 출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보리심은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것은 현실을 알아가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고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현실이 성장하고 또 마음도 성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류 문명이 쭉 발전할 때는 문명만 독단적으로 발전했어요. 문명만. 근데 문명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문명이 계속 발전하니까 환경이 더럽혀졌어. 쓰레기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지 혼자만 독주하니까 자연계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존의 시대, 화합의 시대. 사람하고만의 공존이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것과 공존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본래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잊고 살았어. 우리 자연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요즘에는 탄소 중립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나 혼자 부자만 되면 됐어. 근데 요즘에는 공존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죠.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과 연관된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대선 후보 토론회 하는데 아리백을 모른다고. 아리백. 제가 이렇게 재작년부터 좀 꽤 됐어요. 이야기 나온 지가. 재작년부터 이제 불교대학하고 아침마다 강의할 때 하고 이거 10번도 더 했어. 그 당시 한 20번 정도로 했어. 지치도록 많이 했어. 내가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아 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아리백을 모른다고? 아리백 모르면 어때? 아니, 이제 여러분은 모를 수 있죠. 여러분, 국민들은 모를 수 있으나, 나도 아는데. 이게 뭐냐면, 리뉴얼 에너지 100%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단체들이 리뉴얼 에너지 100%를 실현하자. 재생에너지, 에너지를 쓰는데 탄소를 배출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이걸 이제, 경제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발의를 했고, 큰 기업들이 여기 아리백에 가입이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가장 큰 애플도 아리백에 가입돼 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이런 모든 기업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기업들은 다 아리백에 가입돼 있고, 이들은 또 자기들이 거래하는 하부 업체들, 거래하는 업체들도 아리백에 가입되거나 아리백에서 요구하는 그런 걸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입 국가가 아니라 수출 국가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하고 거래를 늘 하잖아요. 애플하고 우리 LG 이노텍이 얼마나 애플에 카메라 많이 하고 이게 다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애플이 아리백 거기는 100% 달성한 업체거든요. 유명한. 근데 이 애플이 우리나라에게 주문을 넣으려면 아리백 너희 이걸 지켜. 안 지키면 너희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아리백 하면서. 이것이 이제 무엇 때문에 붙였냐면 요 다음에 나온 게 ESG예요. ESG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리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쑥 들어가긴 해서 작년 중후반기부터는 아리백 이야기가 별로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래 한 1년 사이는 아리백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 그러나 몇 년 전, 한 2014년부터 아리백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는 굉장히 핫한 거였다고, 아리백이. 그런데 ESG 말이 나오면 비슷하거든요. 이게 텍소노미라고 있잖아요. EU 텍소노미. 이건 조금 더 어렵죠. 텍소노미는 몰라도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텍소라는 것은 분류를 말하는 거고, 노미는 과학이에요. 과학적 분류 체계를 텍소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EU에서 규정한 과학적 분류 체제, 이것은 탄소 분류 체계, 그러니까 저탄소 분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 분류 체계. EU에서 6가지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저탄소,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이제 함께 공존, 이런 것들을 6가지 키워드를 내놓고 여기에 분류 체계들을 쭉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ESG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원전이나 LNG 이런 것을, 천연가스나 원전을 텍소노미,
ESG 여기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란이 유럽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원전이 친환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원전이 친환경일까? 아닐까? 원전이. 친환경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게 여기서도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통합이 되지 않았어. EU에서도 독일은 아니다. 이거 친환경 아니다. 이거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 프랑스는 친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두 패로 독일 그 EU도 27개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2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도 몇 나라는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한 거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ESG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그들은 기득권이잖아, 이미. 잘난 놈들이야, 이제. 그들은 이런 걸 다 안다, 모른다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근데 대한민국은 쫓아온 사람들이잖아. 열심히 뛰어왔어. 그래서 대한민국, 이게 뒤에서 막 뛰어온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의심해요. 제대로 된 선진국 맞아? 우리조차도 의심하잖아, 지금. 우리 선진국 맞아요? 이러면서, 어떤 후보가 이제 며칠 전에 각 집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달아야 된다. 달아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약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공양하면서 우리 스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했죠. 음식물 분쇄기를 이렇게 달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 음식물 분쇄해도 다 하수구로 다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큰 리스크가 크다 했더니 이제 우리 도성 스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에 그 공약들이 참 좋은 공약이 많이 나온다고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이제 그래 말씀을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또 벽안 스님은 선진국들은 이미 그거 다 달았다고 선진국들은 이미 다 달았다고 우리 벽안 스님께서는 해외로 이렇게 이민 가셔서 해외 포교를 하시는 게 꿈이시거든요. 좋은 나라에 가실 모양이에요. 곧 있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벽안 스님한테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하수 체계는 세계에서 단연 으뜸이다. 우리나라처럼 하수 체계를 잘하는 나라 선진국에서도 별로 없다라고. 그런데도 스님께서는 자꾸 선진국에서는 다 달아놓는다. 그게 아니고요, 스님. 중국에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부자 도시면 그거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라고. 그래도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선진국에는 다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병이 좀 있죠. 미국에는 영국, 프랑스에는 뭐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따라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그들하고 같아지고요. 한 발 더 가면 추월하고. 일본은 다 따라잡았죠. 일본도 반발만 더 가면 되고 한 발 더 가면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물 분쇄기 이런 것들은 그런 기술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하수 처리를 잘해서 하수 종말장을 어마무시하게 엄청 크게 잘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거름을 잘 만들어 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너무 비용이 엄청나고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큼이죠.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선진국으로 이제 이미 된 사람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뭘 잘못해도 우리 스스로도 지금 선진국을 인정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선진국 맞아?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정말 ESG 경영을 개인들이 다 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수행할 때 ESG, 사찰 운영할 때 ESG 경영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죠. 이 시대 승려대회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승려대회를 ESG를 실천하자 이런 수의 승려대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ESG의 E는 environment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S는 social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사회적으로 니마 혼자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떡 같은 거 이제 무료급식 같은 거 하듯이 또 이웃과 뭐 같이 소통하면서 뭐 하듯이 이게 이제 소셜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친환적이어야 되고 소셜 함께하는 기업이어야 되고 가버넌스 그 G는 가버넌스를 말하는데 내부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부장님, 뭐 대리 이런 사람들이 내부자들이 서로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멤버십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맑아서 사장님이 착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해먹고 이런 게 아니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부자 거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가버넌스에서 서로 맑게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 연봉 맨날 더 올려주고 또 연봉 많이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근무해주고 또 이렇게 승진이라 이런 체계도 누구나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게 입사하는 것들도 역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입사되고 퇴직도 투명하게 퇴직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버넌스를 얘기하는데요. 사찰도 이래야 되잖아. 사찰 내부적으로 우리 친환경 저도 친환경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공양간 가면 친환경적인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떡을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떡 상자 갖고 오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랩을 씌워서 나눠주고 있었는데 랩 씌울 때마다 이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게 봉지로 검은 봉지 자꾸 쓰고 막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주면서 이 우리 사찰에서 그런 근절하자 대책 마련하고 이런 걸 추진해야 되죠. 우리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총무원에서 우리 그런 거 하자라고. 그리고 소셜 정말 이제 이웃들하고 함께 해야 되죠. 이게 정치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소셜 경영, 가버넌스 경영, 그리고 인바이런먼트, 환경 경영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점수가 이제 매겨져요. ESG 평가 점수가 높으면 대출도 잘해주고, 평가 점수가 높으면 연기금에서도 주식 사주고, 평가 점수가 낮으면 연기금에서 발 끊고 이제 은행에서도 ESG 평가가 높으면 은행 대출을 저리로 해주고, 평가 점수 나쁘면 은행 대출 나쁘게 이렇게. 여기에 제일 힘든 ESG를 실천하기 제일 힘든 게 화학하고 철강이에요. 특히 환경, 인바이런먼트, 이거는 환경, 저탄소를 실현하기가 철강하고 화학은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정말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셜 경영, 거버넌스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 차기 대통령 후보는 ESG 경영 이거를 국책 과제로 최대 목표로 삼아서 2027, 지금 뽑히면 2028년에 끝나나요? 2027년에 끝나나요? 이때까지 5년 동안 이것을 최대치로 확 올려야 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최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곳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단해요. 이번에도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은 저는 방산이라고 생각해요. 방산. 올해 2021년도에 방산이 수입 국가에서 수출 국가로 바뀌었어요. 5조 몇천억대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6조 이상의 수출을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이런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역전이 된 거죠. 수입하던 무기하면 방산하면 우리는 비리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수출 국가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 좋아요. 왜냐하면 호주에도 얼마 전에 4조 원인가 6조 원대 장갑차 레드백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천궁 계약 4조 원인가요? 6조 원인가? 그 천궁 계약을 했지. 엊그저께 이집트하고 K9 자주포 2조 원대 계약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군함을 정말 잘 만들고 잠수함도 정말 잘 만들죠. 그리고 KF-21에서 보람에 우리 전투기 이제 만들었어요. 전투기
거의 4.5세대예요. 세대가 5세대까지 있는데 5세대까지 만들려면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고 4.5세대면 그냥 우리가 아는 전투기랑 상대가 되지 않아요. 1, 2, 3세대 전투기랑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육해 공군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가 질주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방산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게 미국이겠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인데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에 우리가 올라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중동에서 프랑스나 러시아나 미국 이런 무기들을 사왔었거든.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처음으로 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도 대한민국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눈치 별로 안 보고, 러시아 눈치 별로 안 보고, 독일 눈치 안 보고, 일본 눈치 안 보고 우리나라 무기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척을 지고 있나? 중국하고 척을 지고 있나? 러시아하고 척지지 않죠. 일본하고는 좀 약간 이제 그래서 세계 강대국하고 우리가 좀 예전에는 미국 편향했었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무기 만드는 방산 기술력이 굉장히 탑 클래스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여부쿠를 하는 거죠. 한국 무기 사줄래? 살래? 싸니까, 좋으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AS가 좋아요. 나중에 무기를 하나 팔면 뒤에 들어가는 내년, 후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 거래하는 국가는 그냥 거래하지 않죠. 테레비 사고, 냉장고 사고, 반도체 사고 다른 거예요. 무기는 그 나라하고 어느 정도 깊은 연관 관계가 있어야지 무기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세계에 이미지가 부각이 돼 있고 우리나라 그런 것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많은 기술들 이미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 기술은 좀 늦었지만 이미 많이 따라잡았어요. 마지막으로 ESG를 잘 해내면 그러면 유럽의 수출길, 미국의 수출길, 세계의 수출길들이 막히지 않는다. 근데 ESG를 못 해내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랑 마음 공부랑 무슨 상관이냐? 네. 이런 것들을 잘 알면 교양적이 돼서 자긍심, 자존중감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사람이 똑똑하죠.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윤채연 보살님 계신가요? 기재사 제주 없나요? 우리끼리 오늘 기재를 올리셨는데 제자는 못 오시고 우리가 이제 대신 기재를 잘 모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룡사에 오시는 이제 49제든 기재를 오시는 분들은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분들까지 다 전력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잘 해드리는 게 저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것만 잘 돼, 우리 조상님만 잘 돼 이런 게 아니라 인연이 된 그런 조상님들, 그건 곧 우리의 전생의 부모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인사라도 이렇게 제자가 없을 때는 더 잘해드려야죠. 여러분들 인사라도. 또 영단은 우리 조상님,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다 이제 황룡사 다니는 사람들은 황룡사 영단이 우리 조상님들 모신 위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문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재지내고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단에 우리 조상님이 여기 계셔서 부처님의 법문을 늘 들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영단에 절을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영단을 향해 앉아주시고요. 같이 함께 기제를 지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